자, 오늘은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과 예, 예측을 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식을 한다 치면은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21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 22년에 어떻게 될 거다, 혹은 30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주가도 이렇게 가겠지? 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은 편이고 경향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를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하는 거는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뭐 아까 말했던 22년 포워드 뭐 이익을 추정하고 뭐 혹은 5년 비전을 파악하고 뭐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슈퍼 사이클이 온다. 슈퍼 사이클이 오니까 거기에 뭐 반도체가 됐든 풍력이 됐든 뭐 요거에 대해서 이 사이클이 오니까 여기에 괜찮은 수혜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해야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의 정확도는 얼마일까? 예상의 정확도는 얼마일까? 어떤 베팅을 하려면 정확도가 높아야겠죠. 정확도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과연 비판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정확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게 중요하죠. 확률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일단 조금 먼저 해볼게요. 자, 같은 일이라도 100%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자, 내가 90%의 확률로 어떤 종목을 맞추는 것과 10%의 확률로 어떤 종목을 맞추는 거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10%라도 25배 나거나 뭐 30배 나면 요거를 택하겠지만 저는 확률이 높은 거를 좋아합니다.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베팅을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확률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에 주목하죠. 수익률이 3배 난다. 이거 10배짜리야. 그러면 그 확률을 얼마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세울 때도 굉장히 확실한 전제를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연역적으로 사고를 한다 했을 때 요렇게 어떤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서 다시 또 다른 가정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익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 추정. 뭐 이런 거죠. 뭐 산업이 어떻게 될 거니까 그 안에 기업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실적을 낼 거다. 뭐 이런 추정을 하는데 요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률이 떨어지죠. 뭐 여기 70%다. 여기 40%다. 또 뭐 요 산업이 그 방향이 맞을 확률이 또 뭐 60%다. 그럼 이거 다 곱하면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이란 거는 필수적으로 이 낮아지는 확률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고 나서 분명해 보이는 것들은 지나고 났기 때문에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뭐 SK텔레콤이 이게 이제 지배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통신산업의 지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업 가치도 늘어나고 주가도 시총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다 반영을 했지만 어쨌든 요거에 이 당시의 기대가 다행히 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지 이 현실이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지나고 났으니까. 지나고 나니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예측하는 거는 자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을 예측하는 건 현실 예측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왜냐? 사업가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가도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회사의 5년 후
혹은 10년 후, 뭐 몇 년 후 실적 혹은 방향성 모르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야망 있는 사업가라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오를 확률은 100%는 아니죠. 굉장히 낮아지죠. 뭐 뒷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더라도 확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란 건 예측 불가능하고 정부가 뭐 이렇게 밀고 있는 사업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ESG라는 이 바람도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 법칙, 그 다음에 심리는 변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현실 얘기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결국엔 공급이 느는 거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주는 거고, 뭐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 그 곡선 아시죠? 요거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아니 수천 년간 정말 증명돼 왔던 우리 자본주의의 돌아가는 기본 원리인 거고, 심리가 변한다는 거, 심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하죠. 요 두 개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투자 방식은요, 기업 가치가 일정하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주가는 변동하는 요 투자가 일단은 제일 쉬운 투자죠. 제일 쉬운 투자입니다. 왜냐, 기업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 자산주가 가장 이런 게 많죠. 제일 쉬운데 확률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보수적으로만 한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가 요 자산 가치를 훼손하진 않아야겠죠. 이런 조건만 마련이 된다면 이 기업 가치가 그대로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 멀어지기만 하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제일 잃지 않는 투자죠. 근데 이 투자의 단점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요거는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의 근거가 없습니다. 주가란 건 결국엔 어느 수준이든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주가란 건 어디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서 싸다고 샀지만 얘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산주의 바닥을 찾아서 이 시기를, 타임 리스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타임 리스크라고 이게 흔히들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주 투자를 막연하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기업 가치, 혹은 기업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이익이 이렇게 변동하는 회사가 있다고 친다면, 이 회사가 되게 사이클을 따르는 회사라고 치죠. 시클리컬이라고 부르죠. 이 주식이 사실은 제일 베팅하기는 쉽습니다. 왜냐? 사이클을 계속 따라왔고 과거에 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구조로 인해서 얘가 바닥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몇 번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가 쓰러진다든지 아웃된다든지 혹은 뭐 과점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 요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요쯤이 바닥이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저번에 먼저 내려간다 했죠. 그럼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그릴 텐데, 어쨌든 요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뭐 이 정도
아, 그래, 이 구간 안에서는 있겠지 하는 이 구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아까가 제일 쉬운 투자라고 했죠. 자산주처럼 이 100% 확률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 또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주지 않고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거다. 이게 사이클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믿는다 라고 하면 얘가 흐름을 탈 때 그거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클리컬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클리컬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그냥 좋았어요. 계속 좋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수요와 공급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뭔가 공급 과잉이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게 추세적인 수요 하락이라면 베팅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오프라인 유통업은 추세적인 하락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베팅하기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아주 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 관련한 부품들 만들면 이 회사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빼고 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 근데 얘가 그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과점업자다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의 BS를 믿고 베팅을 한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올라가는 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회사가 원래부터 좋아. 이렇게 원래부터 좋아요. 근데 얘가 더 좋아진대.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좋아지는 이것 때문에 얘가 이게 더 갈지 요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뭐냐? 얘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어떤 명운을 건 캐펙스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걔가 요렇게 되기도 하죠.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냥 더 좋아지지 않고 그냥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당연히 그 전에 그거를 기대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 상황이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실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현실을 예측할 것인지 심리가 바뀌길 기다릴 것인지 기다리는 거. 사람들은 요거가 좀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막연하다. 그쵸? 언제 바뀔지 알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요게 막연해서 요로 넘어가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이제 주식이 어렵다 하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겁니까 이게?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현실 예측을 계속 한다는 건 아니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예측을 계속 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과거에 증명되어 온 그 어떤 사이클 혹은 이 회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성을 파악하는 거,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요 막연함 때문에 이 현실 예측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스스로 확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어느 순간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틀려가지고 자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